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실제 연구자 수가 크게 준 것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과제를 이뤘고 중소기업 연구자들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형 산불과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한층 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날씨의 양극화도 심해졌습니다. 기후위기는 겨울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겨울 스포츠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차세대 인간형 로봇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관절을 360도 회전하며 일어서고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24년 실제 과제를 맡은 연구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국가통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연구 책임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과제를 이룬 건데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이뤄졌던 때인데 실제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연구 책임자 수는 4만 1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습니다. 또 국가 R&D 집행 규모는 약 26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 감소했고 과제 수도 7만여 개로 13% 줄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수는 2022년 처음 5만 명을 넘겼으나 과제 수 감소가 시작된 2023년에는 4만 7천여 명으로 5% 줄었고 이후 R&D 삭감까지 겹치며 2년간 18% 줄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소속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7%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대학은 10% 감소한 2만 1천여 명,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10% 준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계자료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보고와 국회 보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형 산불과 폭염, 폭우 등 재난의 강도가 한층 세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날씨의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기상청은 2025년 연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연 평균 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었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른 격차가 무척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월 하순 경북 의성 등지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이례적인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에는 고지대인 대관령에서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나타났고 서울은 역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장마는 짧았지만 전국 15곳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강원 영동은 역대 가장 적은 비로 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눈썰매장과 스키장 개장이 늦어지는 등 겨울 스포츠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추위는 더 잦아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당초 지난달 18일 개장 예정이었지만 10여일 늦은 30일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오른 기온 탓에 인공눈을 만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영하 3도 이하로 저희가 기상 상황을 맞춰야 되는데 그 온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눈을 살포를 못했고 겨울철 대표 여가 시설인 스키장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의 슬로프를 여는데 열흘 정도 더 걸렸습니다. 문제는 개장이 늦어지면서 운영 일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년 전만 해도 영업일수가 약 90일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80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평균 기온은 2.4도로 2024년 12월보다 0.6도 높았고 평년보다는 1.3도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대전, 광주 등의 첫눈도 2024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은 2024년 12월보다 편차가 심해져 기온의 변동성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올랐지만 추위도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가을철부터 지속적으로 북대서양과 인도양, 스칸디나비아 반도 부근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가 나타났고 이 경우에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서 기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해 해빙이 적은 상태가 유지되어서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는 데다 날씨의 변동성까지 심해지면서 우리의 겨울철 일상도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온 세상이 마치 필터를 씌운 듯 희뿌연 분홍 빛깔로 물들어 있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후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포착된 풍경인데요. 당시 이 지역엔 강풍을 동반한 대형 눈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눈을 머금고 낮게 깔린 구름이 햇빛 가운데 파장이 짧은 푸른빛을 흩뜨리고 파장이 긴 붉은빛만 통과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드물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막을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전시회 CES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각각 동반자와 공감지능을 앞세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온 인공지능 제품들을 선보이며 나란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자리 잡은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규모 단독 전시관. 4,600제곱미터 축구장 3분의 2 면적에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가전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냉동인지 수제 요리인지에 따라 알아서 조리법을 제시하는 오븐과 영화 화면과 소리를 바꿀 수 있는 똑똑한 TV부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따라 부르고 싶다면 Mute the Singer. 이처럼 인공지능을 통하면 같은 음악 안에서도 다른 소리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봐도 3D 화면을 구현하는 모니터와 구부러지고 비좁은 장소에도 네모 반듯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빔 프로젝터까지 인공지능을 심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Open the left fridge door. 인공지능이 탑재된 냉장고입니다. 이 안에는 무슨 음식이 들었는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목록화되어 있는데요. 안에 있는 포도를 직접 빼봤더니 이 목록에서도 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가전사업 리더로서 첫 글로벌 데뷔 무대를 치른 삼성 노태문 사장은 누구든 어디에서나 인공지능을 누릴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novations you will see today represent our vision of AI living. A Samsung experience that is more unified, more personal, and more dependable. 사용자가 원하는 맥락에 맞게 판단하고 실현하는 공감지능을 앞세운 LG전자. 초슬림 OLED TV 신기술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cm도 되지 않는 단 9mm의 두께, 메인보드와 스피커까지 모두 넣고 두꺼운 코드를 빼내 무선 전원을 완성했습니다. 선 처리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무선 기술의 무압축 무선실 기술은 현재는 저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움직이는 인공지능, 피지컬 AI. 챗GPT 등 최고 수준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미국과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기술의 두각을 나타내는 중국의 정면 승부가 예고됐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혁신의 불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하는 인공지능의 미래, 그 거대한 물결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개막을 앞두고 차세대 인간형 로봇의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현장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명 바닥에 누워있던 로봇이 다리를 등 쪽으로 꺾더니 그대로 관절을 360도 회전하며 일어섭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 객석을 향해 여유롭게 손도 흔드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유연함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관절 56개가 회전하고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촉감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이날 연구형 모델과 함께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될 개발형 모델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개발형 모델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제조 공장에서 부품 서열화 작업에 투입되고 2030년에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구글과 손잡고 휴머노이드용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훈련해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딥러닝 모델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협력의 미래 비전으로 고려시대 송나라와 해상 교역이 이루어졌던 벽난도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외교적 갈등이 있더라도 교류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서 15건도 체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주요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인 행사. 이 대통령은 두 나라의 교역 규모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40배 넘게 늘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2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한중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청사진도 꺼내들었습니다. 고려시대 송나라와 해상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벽난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난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껄끄러운 외교 현안으로 양국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더라도 경제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리를 함께한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는 두 나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希望中韩工商界以这一次论坛为契机，把握机会，汇聚合力，为促进双边经贸合作，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向更高水平发展，做出更大的贡献。 상호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양국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해각서 14건과 기증증서 1건을 체결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환경, 교통 등 여러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청나라 때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돌려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나라가 경제, 문화 분야 등의 교류에 힘을 싣는 건 민감한 정치 안보 현안은 당장 명쾌하게 풀기 어렵단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선 판다 대여 추진 같은 양국 국민 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두 정상도 매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시 주석 내외에게 기린도와 미용기기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매년 만남을 갖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두 정상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혐한이나 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 우호관계의 상징인 판다를 중국 측으로부터 추가로 대여받는 논의에도 물꼬가 트였습니다.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간 데 대해서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 내외와 선물 교환식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에겐 중국 전설 속 동물이자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기린이 담긴 미나 기린도를 전달했고 부인 펑리 위한 여사 선물로는 K뷰티 우수성을 알리겠다며 미용기기를 건넸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전통 공예품들을 선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후 국빈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달 전에 못다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인민군 군악대가 음악들을 연주했는데 한중 양국의 음악이 6곡씩 12곡이 연주가 되었고 만찬 이후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때 만나지 못했던 김혜경 여사와 펑 여사는 차담회를 함께하며 처음으로 친교를 다졌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신청한 가입자들이 몰리며 이틀째 전산 처리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통신업계는 KT에서 SK텔레콤이나 LGU+로 번호 이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장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연 최소화를 위해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의사를 한 번 더 묻는 문자메시지 인증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앞서 KT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 엿새 동안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79,0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과 결제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쟁 플랫폼들의 이용자가 늘면서 이른바 탈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만약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된다면 쿠팡의 독주 체제를 흔드는 결정타가 될 전망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12월 넷째 주 이용자는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줄어 4.2%가 빠졌습니다. 반면 네이버 플러스 이용자는 11%, 11번가는 6.3% 늘었습니다. 쿠팡에서 빠져나간 이른바 탈팡족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 옥션이나 다시 11번 가다 조금 더 주고 그냥 조금 더 늦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탈팡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역량이 이미 상향 평준화돼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쟁사의 빠른 배송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컬리와 손잡은 네이버가 12월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앱 순위 1위로 떠올랐고 11번가의 빠른 배송 서비스는 신규 구매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29%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완화돼 마트까지 배송 경쟁에 가세할 경우 쿠팡 중심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1,800개 점포가 소비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선해 새벽에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빠른 배송을 통해서 고객한테 물건이 배송될 겁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 부재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가 실망을 키우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까지 경쟁에 뛰어들 경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주도하는 단일 플랫폼 구조에서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4명 규모의 쿠팡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산재 은폐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 예방 감독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쿠팡 산업재해 은폐 고발 사건 전담팀 인력을 확정하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근로감독관은 14명으로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인력뿐 아니라 일선지청 근로감독관까지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에 대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뿐 아니라 이후 쿠팡에서 추가적인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사고 현장에 설치돼 있던 누전 차단기로는 사람의 감전을 아예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노동자는 현재까지도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설치돼 있던 누전 차단기는 인체 감전 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람의 감전을 막기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인 정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의 정격 감도 전류는 16배가 넘는 500mA에 달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현장에 사람이 감전당할 정도의 높은 전류가 흘러나와도 누전 차단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경찰은 양수기를 점검하기 전 정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평소 현장에서 여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 LT3보의 현장 소장 A씨와 포스코 ENC 현장 소장 등 6명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여의도 철근 무너짐 사고 등 지난해에만 5차례에 달합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서울 종강역 근처에서 한 명을 숨지게 하는 등 인명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지만 법원은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흰 모자를 쓰고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종강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 끝에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가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신 건가요? 당시 사고로 40대 보행자가 숨지고 택시 승객을 포함해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방향을 틀어 다른 승용차 2대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음주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만 시약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상당수가 정밀검사에서 바뀌고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A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하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택시가 갑자기 가속한 이유 등에 대해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이 소폭 인상됩니다. 이달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오는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6만 7천 원 오른 월 325만 1,925원을 수령합니다. 또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 2,514원에서 34만 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